예, 그럼 이 시간에는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그 내용들 그리고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힌트 이성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합의 좀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서명 안 할까 봐 조말 좀 했었죠. 근데 굉장히 좀 조심조심하는 내용이었고 합의가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따지면은 중국은 바오류 6%대 성장을 이뤄야 되고 그리고 선거, 홍콩 선거와 대만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되는 상황. 미국은 대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중국 측에서 해야 되는 거는 2천억 달러 공산물 포함해서 2년 동안 이제 그 수입을 확대한다는 얘기하고요. 네.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강제 기술 이전 이런 얘기가 당연히 들어갔고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얘기도 들어갔고 외환 관련해서 이제 그 환율 조작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들어갔고요. 네.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12월 달에 매기기로 한 거는 안 매기고 그다음에 작년 9월부터 매기기로 한 15%는 7.5%로 반으로 줄이고 네.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스냅백 조항이 들어가는데요. 이행 안 하면은 다시 관세 매기겠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좀 앞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중국은 금융시장이 많이 개방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관세 매기고 불공정 무역 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가서 결국 금융시장 개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미 올해 들어서 많은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외상투자법이라는 게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재권 문제, 그다음에 그 강제 기술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외국 기업의 이제 내국인 대우 문제라든지 외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늘려라.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 같은 경우도 선물회사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한도가 줄어들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앞으로 지금 그 외국 자본 유입, 특히 이제 중국 채권 시장이 올해 세계 2대 벤치마크 지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외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남은 현안을 살펴보면은 보조금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보조금 문제는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올해 연말에는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얘기가 뒤집히고 있죠. 보조금 만약에 폐지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대형 호재고 그 국영기업 문제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구조조정 문제도 아마 2차 협상의 주요 이슈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날 밝혔던 대로 2차 협상은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합의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야 시장이 다 예상을 했던 거니까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그렇게 막 확 뛰거나 그러진 않는데 뉴욕 증시만 딱 보더라도 딱 서명하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상승 탄력이 딱 떨어지는 모습이 나거든요. 저는 마이너스도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알려진 뉴스 이미 그 노출된 재료를 보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멘텀이 단발성으로 끝일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선 대부분 지금 2차 협상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거에 대해서 악재를 보는 시각이 많은데 저는 호재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협상하면 노이즈 엄청 또 나오잖아요. 치고받고 그러면 시장 한번 출렁출렁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어떤 좀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이 뒤로 이월이 됐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그렇다면 심리가 안정이 된다면 글로벌 제조업 지표는 회복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이미 글로벌 경기는 바닥 통과 신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돌았다 그랬는데 2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 OECD 회원국 선행 지수도 2달 연속 플러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9달 연속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준선 100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다 좀 그 기름을 붓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은 당연히 글로벌 자산은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 자산의 위험자산 산호 현상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형 펀드 그 동향을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도 돈 빠져나오고 유럽에서도 빠져나와갖고 이머징 쪽으로 친흥국 쪽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번 사인을 함으로써 이런 흐름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단발성 모멘텀으로 볼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역시 우리 시장에는 호재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맞습니다. 이번 미중 합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영향력들, 변수들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월에 조금 더 이거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들도 많이 있었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요즘 흐름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코스피는 기관이 1월 들어서 하루도 매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을 포함해서 기관은 단 이틀 샀고 외국인은 단 하루 샀고 그러니까 뭔가 수급의 언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도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건 기관이에요. 외국인보다는 기관 매도 규모가 큰데 근데 1월 달에 그 기관이 코스닥에서 매도하는 거는 연례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그 차트를 보여주는데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게 최근 3년간 1월 달에 코스닥에서 기관이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살펴본 건데 매년 매도를 했죠. 외국인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소폭 이점은 매수를 기록했고 뭐 이게 이제 뭐 배당 이후에 배당받은 물량 나오는 부분도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연례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자, 코스닥의 1월 현상은 자주 나타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최근 5년 동안 보더라도 4번이 코스닥이 상승을 했어요. 1월 달에. 네. 근데 그 기관은 1월 달에 코스닥을 매년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1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 매도와 코스닥의 1월 현상은 어쩌면 좀 무관하다. 예. 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앞에서 보니까 코스피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이 다 팔았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그 개인 투자자 매도가 역대 월간 기준으로 4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1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은 던져놓은 거 채워넣어야죠. 네. 비워놓은 거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 영향도 상당히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저는 코스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질적 지표라고 제가 이제 그 등락 주선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심리가 굉장히 회복되고 있다. 이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코스닥의 작년 1월하고 올해 1월하고 시가총액 탑 10을 보면은 작년 1월 같은 경우는 바이오 헬스케어주가 6종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3종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 종목이 들어간 게 KMW, SK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에요. 네. 다 떠오른 종목들,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그 시장의 그 메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기관이 매년 코스닥을 1월 달에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파는 와중에 산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떨까? 탑5 종목들. 네, 한번 궁금하네요. 수익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그 3년간하고 이제 올해 지금 1월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예.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죠. 기관의 그 매수 종목은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특히 이제 뭐 외국인에 비해서는 외국인은 2018년 정도는 이제 뭐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네. 기관 수익률에 비해서 처져요. 그리고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기관이 그 산 종목들 어제까지 산 종목들 탑5 종목은 무려 평균 수익률이 14%입니다. 참 이런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관이 코스닥 전체를 사고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파느냐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그렇다면은 올해 지금 기관이 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당연히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파라다이스, YG엔터라든지 뭐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종목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들 다 매력 있어 보여요. 파라다이스도 지금 뭐 중국인 VIP 카지노 고객들 늘어났다고 네.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대할 만한 종목들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특히 그 수급 관점에서 살펴볼 부분은 제가 이제 저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외국인 팔고 기관 산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매수 강도가 외국인 매도 강도보다 훨씬 센 종목이라면 현재 수급 상황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선택과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관심을 가져본다면 충분히 또 승산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과 시장인데요. 수급 살펴봤으니 전체적인 수급 동향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주 수급 한번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좀 기관이 하루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11일째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코스피 월화수 3일과 4일간 매매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빠졌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그 종목들을 좀 판단 얘기죠. 기관도 SK 하이닉스는 계속 썼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어제까지는 좀 매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샀을까? 그랬더니 뜬금없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현대 건설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요. 그러게요. 대표적인 낙폭과대주들이죠.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왔는데 일단 연속성이 계속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면이 하나 보이는데 연속성을 보인다는 점이에요. 네. 수급이라는 거는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연속적으로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카카오 같은 종목은 올해 들어서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순매수를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열흘 연속. 그리고 뭐 호텔신라는 지금 그 어제까지 닷새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나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연속 매수세가 좀 나오는 종목인데 확실히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코스닥은 아까 뭐 YG엔터 뭐 이런 종목들 뭐 그 좀 추천 나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YG엔터 같은 경우가 이제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국내 기관이 엔터 주사하는 게 좀 눈에 확 들어오죠. YG엔터라든지 JYP 엔터를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외국인은 특징적으로 좀 그 이번 주에 나오는 게 게임주를 매수를 하네요. 이제 뭐 그 컴투스라든지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컴투스 아까 뭐 좀 제시한 종목으로 좀 제시가 됐던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뭐 그 위닉스라든지 뭐 어쨌든 게임주를 매수하는 점 정도가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꼽혔습니다. 예, 이렇게 수급 상황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속도가 느려도 지금은 상승장인 게 분명하다. 자신감 갖고 좀 시장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1월 그 개장일 날 방송하면서 자체 특집으로 4가지 테마를 제시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소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한한일령 관련 그다음에 그 전기차 관련주 지금 다 강하잖아요. 네. 여기다 5G도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이게 그 시장의 실체 대장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대장 안에서 좀 종목을 골라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 말씀드립니다. 예,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까지 더 힌트 이성준 소장과 함께 짜봤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